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 조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989년 독일이 통일되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국제적으로 냉전이 이제 해소되던 시기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글로벌리즘이 굉장히 강조되던, 전 세계가 하나라는 강조점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국제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길었던 군사 독재 시기가 끝나고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던 시기였죠. 그리고 1989년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많은 유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국제적인 자신감도 많이 부풀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를 계속 장밋빛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 1997년에 IMF라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술계에서는 1997년 IMF 이후에 해외로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활기찬 미술의 경향이 실험이 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조각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당시 서구 미술계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었던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전 세대의 절대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서구의 백인 남성 위주의 굉장히 이성적인 가치, 발전적인 가치, 절대적인 미의 기준을 중시하고 형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시하던 모더니즘이 해체되고 굉장한 다양성과 그 전까지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던 타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비서구권, 그리고 백인 남성이 아닌 여성, 그리고 유색인종, 흑인 등 이런 개별성과 다양성이 중시되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조각이나 회화나 사진 이런 전통적인 장르의 구분이 해체되고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개념에 따라, 작품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스톨레이션, 설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작가들을 부르는 이름에서도 기존의 조각가, 화가, 사진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티스트 그 자체, 작가라는 개념이 작가들한테 자리를 잡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조각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다양성, 그리고 특정한 재료나 특정한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을 모든 조각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다.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대중적 문화에서 자주 나오는 이미지들을 자신의 작품에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장르를 서로 믹스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이미지의 조각들을 만들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작품은 권오상 작가의 트리라는 2013년도 작품입니다. 권오상 작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했는데 대중들에게는 사진 조각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현대의 작가들은 자신이 전공한 그런 형식의 고유성을 갖고 작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작품 개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자신의 작품에 활용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작품 트리도 권오상 작가가 자신이 주변에 있었던 일상적인 이미지들, 자신이 촬영했던 자신의 애완견이라든가 자신의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잡지에서 봤던 명품의 이미지라거나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델 이미지라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그 트리라는 형태 속에서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권오상 작가의 조각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틀 자체가
우레탄 폼이라든가 가벼운 형태의 철사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작가가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조합해서 하나의 완결된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전통적인 조각이 갖고 있던 작품이라는 아우라, 그리고 무게와 양감, 이런 것들이 모두 제거가 되고 굉장히 현대적인 스타일로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대적인 스타일,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작가와 현대인들의 욕망, 명품에 대한 욕망, 좋은 것에 대한 욕망들이 유머러스하게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조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작품은 김상돈 작가의 일보 화초라는 2011년도 제작된 작품입니다. 김상돈 작가는 제10회 다음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인데요. 다음 작가상은 총망받는 사진 작가한테 수여되는 수상 제도입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작품은 입체 오브제 작품이죠. 김상돈 작가는 사진뿐만 아니고 영상,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설치 작업을 병행하는 작가입니다. 현대 작가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공이라든가 자신이 배웠던 한 가지의 기술을 떠나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보 화초라는 것도 멀리서 보시면 그냥 평범한 화초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이 화초를 구성하고 있는 가지라든가 이 화초를 구성하고 있는 잎사귀가 전혀 다른 일상의 매체인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요즘의 세대한테는 좀 생소한 재료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구두 밑바닥에 까는 깔창인데, 사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에서 굉장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던 시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양복 한 벌, 구두 한 켤레로 온전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셔야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름철이 오면 그 밑바닥에 발바닥에서 땀이 나는 것을 예방하고 구두 자체도 보호하는 이런 다양한 깔창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었죠. 최근에야 대중교통의 발달을 하고 자가운전이 많아지면서 사실 이렇게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경우는 많이 없죠. 이렇게 김상돈 작가는 우리 일상에서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굉장히 비루한 오브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갖고 있는 그렇게 거창하지만은 않은, 하지만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 이렇게 하루에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왔던 우리 세대, 우리 선배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작품은 최수왕 작가의 사이라는 2007년도 작품입니다. 최수왕 작가는 미니어처를 제작할 때 쓰는 스컬피라는 재료라든가 레진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굉장히 극사실적인 인체 조각을 만드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극사실 조각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굉장한 유명인이나 연예인이나 위인들을 밀랍 인형으로 정밀하게 제작한 마담 투소 박물관 같은 곳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최수왕 작가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은 기존에 봐왔던 그런 연예인이나 유명한 위인들의 우상같이 이상화되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고 완벽하지 않고 불안정해 보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과 비정상, 완벽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다름과 틀림의 차이에 대해서 작가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굉장히 일상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혹은 사회적으로 직장이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구분을 하고 서로 그 사이를 벌려놓고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조각의 여인도 특정한 여인을 묘사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신체 부위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빡빡 깎이고 지금 손은 두 손을 맞잡고 발도 발가락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고, 이 모습을 보는 관객들은 우리가 이 인물이 굉장히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관객들은 최수황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의식 중에 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완결되지 않은 불완전함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에 균열을 가하고, 이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나약한 인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작품은 정현 작가의 무제라는 작품이고 2002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정현 작가는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에 선정이 돼서 전시도 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조각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현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작품의 재료는 철도 침목이라거나 도로를 깔 때 사용하는 아스팔트, 아스콘, 그리고 석탄 등 그 전통적인 조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재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 뒤에 있는 작품 무제라는 작품도 정현 작가가 철도 바닥에 레일로 깔리는 침목을 작품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정현 작가는 자신의 작품 세계에서 인간이라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과 사색을 통해서 작품화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철도 침목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무거운 기차가 지나가는 그 밑을 버티면서 그 침목 자체 스스로 그 기나긴 시간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 작가는 이 철도 침목이 갖고 있는 그 시간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철도 침목은 일반적으로 조각에 쓰이는 굉장히 연하고 조각하기 쉬운 나무랑 틀리게 굉장히 거칠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정현 작가가 이 작품을 조각할 때는 전기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굉장히 과격한 도구를 이용해서 나무를 갈라내고 쪼개내거든요. 그렇지만 정현 작가가 이렇게 험난한 노동을 통해서 침목에 새긴 이 이미지들을 멀리서 보게 되면 오롯이 직립하고 있는 인간의 형태가 보입니다. 작가는 침목이 갖고 있는 그런 역사, 침목이 갖고 있는 시간의 흐름,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만들어내는 시간의 흐름을 오롯이 간직한 인간의 몸과 이 철도 침목을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을 시키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하나하나의 인간들은 마치 철도의 침목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이 굉장히 작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역할이 모이고 모여서 인간의 역사를,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고 있는 것임을 이 뒤에 있는 철도 침목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